고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결혼 전 처녀 때의 일인데 회사 출근 시간이 늦은 편이라 몇몇 분 서 있는 것 빼고는 정말 평화로운 버스를 탑승했어요. 운 좋게도 다음 정거장에서 자리가 나서 신난다 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우렁찬 목소리의 할아버지가 버스에 타신 거예요. 군복 입은 할아버지는 걸음도 당당하게 어떤 아가씨 앞에 서더니 큰 소리로 자기 자랑을 시작했어요. 진짜 어느 정도의 데시벨이었냐면 기차 지나갈 때와 비슷할 정도로 쩌렁쩌렁 하셨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할아버지도 너무 시끄럽지 얼굴 빨개진 아가씨가 자리를 비켰어요. 그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더니 자기가 국회의원 누구와 친하고 시장 되려고 자기한테 온다고 아무도 안 듣는 이야기를 계속 시끄럽게 외치셨고, 오지랖이 넓었던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했는데, 그런데 듣다 보니 할아버지의 목적지는 부천행이었고 자기는 부천시장이 불러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부천 가시나봐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자기는 자유한국당 당원인데 무슨 공천을 위해서 시장을 만나러 간다는 개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기사 아저씨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했어요. 기사 아저씨가 진짜 망설임 없이 차를 인도 쪽으로 대시자 신이 난 저는 아저씨, 이 차 부천 안 가요. 얼른 내리세요. 차 잘못하셨네. 약속 시간 늦으시면 큰일 하시는 분이 큰일 나요. 하고 어버버버 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버스에서 퇴치했어요.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하차할 때 카드도 못 찍고 내렸죠. 버스비 2배 개이득. 그 할아버지가 자진 하차하시자 아주머니 한 분이 아기 엄마가 순발력 있네 하며 빵을 주시더라고요. 못해 쏠려 했는데 아기 엄마 아닌데. 여하튼 빵은 진짜 맛있었어요. 2년 정도 건설 현장 일을 하면서 일을 배웠는데 나란 인간 일 배우는 속도가 떨어져요. 2개 가르치면 하나만 겨우 기억하는 정도? 일을 체력으로 힘으로 극복하는 게 많은데 몸살이 나서 아파도 일단은 출근합니다. 오죽하면 시공사 안전관리자가 제 퇴근 좀 시켜. 송장을 왜 출근시켜? 이럴 지경이었죠. 2년 동안 일하면서 회사에서 정해준 휴무 빼고 쉰 적은 딱 2번. 정기검진, 제사. 일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 쉬는 시간에도 틈틈이 연습하는데 잘 늘지가 않아요. 퇴사하기 4개월 전부터 갑자기 실력이 쑥 늘어서 웬만한 작업을 혼자서 다 처리했는데 작업하기 난해한 공간이 있으면 자청해서 일 진행해버리는 정도? 이러던 중 팀장이 다음 일할 곳을 못 정해서 뿔뿔이 해체됐어요. 계속 기다릴 순 없어서 아는 분 소개로 다른 현장에 취직해버렸죠. 한창 근무하는데 팀장이 연락이 와서 자기 배신한 거냐고 조만간 그쪽 현장 가는데 불편하게 해준다는 반 협박을 하는데 나중에 이 말을 듣게 된 지금 팀장이 노발대발했어요. 일 잘하고 있는 자기 새끼한테 뭔 개소리 했냐고 전화해서 대판 싸우더라고요. 허구한 날 넌 학교에서 뭐 배웠냐, 남들은 몇 달 만에 다 배우는 걸 넌 도대체 얼마나 배우냐. 인격모독 상습적으로 하는 인간이었죠. 근데 그런 팀장이 이번에 나한테 자기한테 오라고 하더라고요. 공사 현장을 하나 따냈는데 그 지랄맞은 성격을 경험해본 팀원들이 전부 쥐지치고 퇴사해버리고 연락도 안 받으니까 일할 숙련공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쿨하게 저 지금 현장에서 얼마 정도 받고 원룸비 얼마 지원까지 받고 있는데 이거보다 높게 쳐줄 수 있어요? 이러니까 묵묵부답. 결국은 안 갔죠. 나중에 듣기로는 조공 몇몇 데리고 가르치면서 일 진행했으나 결국 시공사 실적에 못 이겨서 잘리고 몇 개월 뒤에 돈 빌려달라고 전화 왔는데 5만원 빌려드릴까요? 라고 일부러 조롱했더니 부들부들 하더니 끝내요. 오늘 곱창집을 갔거든요? 송파에 있어요. 그냥 저냥한 곱창집. 처음 가는 곳이라 친구랑 둘이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사장님 포스로 느껴지시는 분이 두 분이냐고 물어보고 자리를 안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착석 후에 야채곱창 2인분을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데 오면 항상 듣는 말, 술은요? 아, 우린 술을 못 마셔서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인상이 구겨지시더라고요. 딱히 여기까지는 늘 겪는 일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계속 인상을 구기시길래 아무래도 술 주문 안 하면 민폐겠죠? 그냥 나갈게요. 다른 데서 먹을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일어나려는데 괜찮다며 앉으래요. 솔직히 괜찮을만 했어요. 손님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괜찮나 보다 싶어서 앉아서 친구랑 수다 떨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사장님으로 생각되는 그분 말고 종업원으로 생각되는 분이 밑반찬 이런 걸 갖고 오면서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아이 그래도 한 병 정도는 예의상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데 오면서 소주도 안 시키고 눈치도 X이 없네 라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중얼중얼인데 잘 들려요 아주. 여기서 뭐랄까
난다기보다 그냥 뭐지 이 는?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친구가 잽싸게 먼저 한마디 했어요. 아 그럼 진지하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한 병 정도는 예의상 시켜줘야 한다 그랬으면 다른 데 갔을 텐데. 아까는 저분이 괜찮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 미리 귀띔 좀 해주시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른 데 갈게요. 다음부턴 미리 말씀해주세요.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예의상 소주 한 병 정도도 못 시키고 눈치도 없네요 제가. 라면서 저를 끌고 나갔어요. 다 기억 못하는데 대충 저렇게 말했어요.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사장님이 막 오더니 지금 음식하고 있는데 그냥 가시면 어쩌냐고 막 그러시길래 이번엔 제가 아니 솔직히 직원이 떡하니 앞에 대고 예의상 소주 한 병도 안 시킨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렇다고 못 마시는 소주 시켜서 왜 곱창 먹으면서 소주에 제사라도 지낼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정말 뭐랄까 이럴 땐 소주 못 마시는 제가 죄인 같아요. 아 매번 갈 때마다 눈치 보이긴 했는데 아주 이렇게 대놓고 눈치 주는 곳은 오랜만입니다. 저는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를 살아요. 어머님은 오래전 사별하시고 혼자 계세요. 그래서 저녁도 일주일에 4일 이상 어머님과 같이 먹고 그래요. 10일날 남편 월급날이어서 어머님에게 항상 밥 차려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더운데 힘드시니까 같이 외식해요 라고 하고선 집 근처 추어탕집이 있는데 어머님이나 남편 둘 다 좋아해서 그 집으로 갔어요. 어머님과 남편은 추어탕, 전 갈비탕, 딸은 돈가스. 가끔 가지만 항상 이렇게 시켜서 먹었어요. 저희보다 옆 테이블이 성인 4명에 서너 살로 보이는 아이 하나, 총 5명이 먼저 와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추어탕 4개 공깃밥 하나 추가요. 누구나 들을 법한 큰 소리로 많이 시켜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저희도 시킨 메뉴가 나와서 밥을 먹었어요. 딸애가 돈가스보다 갈비탕에 밥 말아 먹고 싶다고 해서 밥 주고 돈가스도 먹어야지 하면서 먹여주는데 옆 테이블 아이가 갑자기 와서는 아 이러고 입을 벌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귀여웠어요. 한 입 주고 나니까 더 줘! 나도 줘! 줘! 이렇게 계속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계속 달라니까 우리 딸애가 이거 내 건데 엄마 이거 내 거니까 나 먹을래요. 쟤는 친구도 아닌데 왜? 내 거 나눠 먹어요. 밥 그만 먹고 돈가스 먹을래요.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처음 본 아이한테 조금 나눠줬으면 제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약간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옆 테이블 아이 엄마에게 여기 아이 좀 데려가서 밥 먹여요. 우리 손녀딸 밥 다 뺏어 먹네. 이렇게 말하니까 애를 데려가더라고요. 그 아이가 가고 나서 딸 아이가 배는 불렀는데 엄마가 다른 애한테 밥 주는 게 싫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질투가 났었나봐요. 그런데 옆 테이블 아이 엄마가 접시를 들고 와서는 애가 배부르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남은 돈가스를 달래요. 그 말로만 듣던 애기가 먹을 건데 조금만 나눠달라고. 순간 같은 애 엄마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게 맘충? 이런 거구나 느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며느리도 돈가스 좋아해서 남길 일 없으니까 애기 건 따로 시켜요. 민폐 끼치지 말고 한마디 하니까 얼굴 시뻘개져서는 속삭이듯이 누굴 거지로 하나 진짜 라면서 중얼중얼 그러더니 보란듯이 여기 돈가스 하나 빨리 주세요 이러고 아이한테는 남기기만 해봐 괜히 공깃밥 하나 더 시켰네 이러더라고요. 거지가 맞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야근 때문에 12시에 집에 도착하다가 그날따라 일찍 끝나서 집밥 먹으러 뒤도 안 돌아보고 지하철로 내달렸죠. 줄임배를 부여잡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어마마마에게 고기 반찬을 달라고 전화로 애교 섞인 딜을 하고 휴대폰의 빨간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턱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춰선 저에게 그 여자가 심각한 목소리로 한 말은 참 복이 많으시네요. 집안에 복을 다 받으셨어요. 아, 도미 드세요구나. 키 작고 어리게 입고 다녀서 만만해 보이는 건가? 일주일에 2번은 걸리는지라 대꾸도 안 하고 걸으려는데 그 긴 생머리 언니의 힘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잡은 팔을 뿌리치려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도를 믿으세요를 떨치는데 도 같은 제가 급 당황한 사이 그 긴 생머리 언니는 속사포 같은 속도로 집안의 모든 길을 다 받으셨어요. 여자지만 장난 같은 존재로 온 집안을 다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네요. 집안의 기둥이시죠. 가족들이 많이 의지하고 믿고 있네요. 근데 요즘 많이 힘드시죠? 조상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기가 막혀 있어서 제대로 못 도와주고 계시네요. 근데 이런 기가 막혀 있는 걸 푸는 건 정말 힘든데 참 복이 많으신 게 오늘이 15년에 한 번 오는 그때이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가 급히 잡은 거예요. 정말 놀라셨죠? 제가 웬만해서는 안 그러는데 이때를 놓쳐버리기엔 너무 아쉬워서요. 저랑 가서 조금만 공덕을 드리면 어쩌고 저쩌고.
숨도 안 쉬고 돌쟁이들의 공식 멘트를 날리던 아가씨 입에서 제사 이야기가 나오며 전 황급히 그 끝없는 멘트를 끊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팔을 확 당겼는데 잡고 있던 손이 풀려서 아 잠깐만요 저 바쁩니다 하고 냅다 집으로 경보하며 달리는데 보통 이 정도 하면 대충 떨어져 나가던 돌쟁이들과 달리 이 아가씨는 정말 필사적인지 냅다 따라오더군요. 호빗인지라 키 차이 때문에 전 그 아가씨에게 금방 잡혔어요. 조상님 인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조상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기가 막혀 있다니까요? 순간 내 뒤에 계신 조상님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확신이 가득 찬 아가씨의 눈빛을 본 저는 그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밥 먹으러 가야 돼요. 나의 불쌍한 목소리에 침묵이 흐르고 당황한 아가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지금 조상님보다 밥이 중요해요? 네, 엄마가 밥 해두고 기다리시는데 그것보다 급한 건 없죠. 그럼 이만. 당연한 걸 묻느냐는 내 태도 때문인지 그 긴 생머리 아가씨는 순순히 절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그 후에도 몇 번 퇴근길에 저랑 마주쳤는데 그때 일이 강하게 남았는지 그 뒤에는 저는 절대 안 잡더라고요.